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폐회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규제 개혁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용인시 행정구역 내 수원시 도시계획 편입 지역의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지역 교통 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 순환철도 노선 연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과 생생한 현장 대화를 통해 주민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청소년 수련 마을에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예강한 부시장과 용인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홍재구 위원장, 이정문 의장을 비롯해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지표를 스스로 밝히고 시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의식과 생활, 제도 개혁의 3대 개혁과제와 지난달 보고회를 가진 개혁과제 100여 건에 대해 열띤 분임 토의를 거쳐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으며 전체 토론을 통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위원 상호 간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만혜 기획운영실장의 제2의 건국 이념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특별 강연회가 있었으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인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와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는 관내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 매장에서의 사용 규제 확대와 위반 시 제재 절차의 단축 등과 관련해 개정 법률 교육과 병행해서 동제도의 정착을 위한 장바구니의 생활화와 재활용 실천 등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규제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면도기와 칫솔, 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평 이상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업 등에서도 합성수지로 만든 일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용인경찰서는 지난 17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인경찰서와 시청, 교육청 각급 기관과 연계한 이날 회의에는 지난 96년 발대한 협의회를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방위원회로 재정비한 데 이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추진사항을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각 파출소별로 지역 단위 학교폭력 근절 대책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행정기관과 교육청, 각 유관단체 등의 참여로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강력 단속과 정비를 대폭 강화하며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퇴폐 영업 방지를 위해 교외 폭력 단속반과 유해 환경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는 등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용인시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오던 결식학생 도시락 싸주기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22일부터 점심을 굶고 있는 관내 91명의 학생들에게 도시락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용인시 부시장실에서 삼성사회봉사단으로부터 용인시 새마을회로 결식학생 돕기 지원금 전달 약정서를 전달함으로써 계기가 돼 용인시청 공직자 봉사단과 삼성사회봉사단이 모금한 경비로 운영되며 용인시 새마을 자원봉사단이 격일제로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는 관내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식 학생에게 제공될 도시락을 직접 꺼내어 시식을 했으며
22일부터는 이른 아침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어머니와 똑같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마련해 점심시간 30분 전에 보온 도시락을 학교에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은 따뜻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또한 관내 사계동과 기흥읍을 제외한 학생 278명에게는 급식비를 온라인 입금시켜 총 369명의 학생이 이젠 더 이상 점심을 굶지 않고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실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중동주의 실학자인 반개 유형원 학술 강연회를 지난 19일 문예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반개 유형원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회는 정신문화연구소 정구복 교수가 반개 유형원의 생애를, 고려대 이현창 교수는 유형원의 경제사상에 관한 소고를, 세명대 박인호 교수가 유형원의 학문적 업적과 영향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한편 강연회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백안면 석천리에 소재한 유형원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를 올렸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반은 보안 등 고장이나 가로수, 보도블록 파손, 상하수도 보수, 가스 누출 및 전기 누전 점검 등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현장 출동해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된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히 현장을 찾아가 불편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기흥과 수지 구성지역은 335국에 8282번으로 나머지 지역은 국번 없이 120번,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329국에 2221번으로 제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용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용인예술단이 지난 19일 예강한 부시장과 마순간 용인예총 회장을 비롯해 각계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 전 용인예술단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는 고사가 있었으며 용인예술단장 김종숙 씨는 용인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에는 관광지나 유명한 명승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관광지가 무엇으로 유명하고 또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용인의 유명한 관광지와 명승지를 조희정 리포터가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보물제구로 지정된 서봉사 현옥국사 탑비입니다. 현옥국사 탑비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데는 광교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등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 오르다 보면 북동 방향으로 현옥국사 탑비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고려의 고승인 현옥국사의 종린에 공덕을 추모하고자 고려 명종 15년에 세운 탑비입니다. 현옥국사 종린은 13세에 출가하여 서기 1141년 불일사에서 계를 받았고 1146년 수자라는 승직을 받아 부석사, 국태사 등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승통이 되어 법문을 이끌었으며 명종 1년 때인 1171년에 왕으로부터 만수가사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명종 8년인 1178년에 53세 나이로 입적하자 국사에 추중되고 현호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현옥국사 탑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신 입부분의 양모 소리를 귀접하고 방영대석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등 고려말 석비 형식의 간략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파남제 비신은 표면이 마모되고 아래의 일부가 탈락되었으며 비문은 이지명이 짓고 고려시대의 명필, 유건권이 유려한 필치로 썼다고 합니다. 현옥국사는 대각국사의 여풍을 이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고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도유형 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심곡서원입니다. 심곡서원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고 제사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입니다. 심곡서원은 1650년에 창건되었으나 그 해에 사액되었다가
현종 14년인 1673년에 강당이 중건되었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회철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곡서원은 마을 뒤쪽의 야산기슭에 서양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입구의 홍살문과 내외산문은 일소당과 사당이 거의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강당 북동쪽에는 장서각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 고직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곡서원은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소규모 서원이지만 건물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특히 원내에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가 경기도 보옷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스로 현업국사탑비 심곡서원을 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용인의 명승지와 관광지를 휴일이나 주말에 한번 꼭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까지 조희정이었습니다. 해변기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주변의 축대나 옹벽, 노후한 건축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